자, 이번에는 공기압 시스템의 주변 기기에 있어서 그 공기 압축기 주변 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기 압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공기 압축기는 요 대기 속에 있는 여러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그 대기 속의 공기를 요 흡입 필터를 통해서 흡입을 해서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해서 요 1차 냉각기를 거쳐서 공기 저장 탱크로 가져와서 메인 저장 탱크로 가져오고, 자, 메인 저장 탱크 여기에 공기를 많이 저장을 해두고 실제 사용초로 압축 공기를 공급을 할 때는 요 메인 라인 필터나 냉동식 건조기, 유분 제거기, 제균 필터 이런 걸 거쳐서 그 사용초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1차 냉각기에서는 이런 수분을 제거하는데, 요 수분 제거는 요 1차 냉각기와 요 냉동식 건조기, 자, 여기에서 그 수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지 같은 경우는 요 메인 라인 필터, 여기에서 좀 이렇게 큰 먼지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큰 유분은 여기까지 제거하고 마이크로 유분까지 이렇게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균 필터를 가지고 요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이런 세균들을 제거를 하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염 물질과 이물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요 먼지는 공기 압축기를 사용해서 요리 7kg 펄스/cm 자성까지 이렇게 공기를 압축하면은 먼지 농도는 이제 8배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해서 요 먼지를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먼지는 요 제어 밸브의 스풀이나 요 슬리브 사이의 막힘이나 코일 손상의 원인이 되게 되는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분 및 탄소, 이것들은 이제 그 압축 공기에서 그 기름이 분무화되면은 이 고온에서 탄화가 되고 또는 전기화되면은 이 탄화된 형태의 기름은 흑연 상태의 타르 상태로 탄소 물질이 변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르 상태로 된 변화 물질은 이 피스톤이나 제어 밸브의 고착, 마모나 실 불량, 고무계의 부풀어 오름 현상, 이런 것들로 해서 그 공합기기의 수명을 이렇게 단축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분은 이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공기를 7kg까지 압축하면은 최적은 8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의 수분은 응축수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응축수가 되면 이거 꼭 배출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이 응축수로 변화된 이 수분은 코일의 전염 불량이나 녹 이런 걸 생기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면은 당연히 밸브 고착이나 고무 계통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겨울에는 이 수분에서 동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녹. 이 녹은 제어 밸브 상태의 몸체의 고착에서 실링 불량이나 기기 수명의 단축, 오염, 미소 유료의 변화 등 이런 것들을 막힘 현상 이런 것들에서 그 여러 가지 원인을 이렇게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염 물질과 이물질, 먼지나 유분 및 탄소, 수분, 녹 이런 것들을 필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압축 공기 중에는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분을 분리하여 제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냉각기라 그럽니다. 요 밑에 이제 냉각기 구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압축 공기는 그 이슬점 온도 이하에서 요 수분이 응축이 되고 약 그 440도까지 냉각하여서 수분을 63% 이상 이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이 냉각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냉각기에는 요 순행식 냉각기와 공냉식 냉각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으며, 순행식 냉각기에는 동파이프의 냉각관 내부에 물을 흘려서
그 외부에는 고온의 압축 공기가 보내져서 냉각관의 벽을 통해서 고온의 공기로부터 냉각수의 열을 빼앗아서 냉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공냉식 냉각기는 자, 알루미늄 핀 요걸 사용을 하는데 알루미늄 핀을 사용한 방열판에 의한 냉각이고, 자, 관의 내측에는 높은 온도의 압축 공기를 보내고 관의 외축에는 냉각풍에 의해서 강제 냉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우리 그 에어컨으로 보면은 실외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호 표시로 보면은 요 부분은 공냉식 냉각기. 자, 여기에 관로 표시 밑에 이렇게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은 순행식 그 냉각기의 표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흡수식 건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흡수식 건조기는 요 건조제를 통과하면서 물이나 전기가 건조제에 접촉하여서 그 화합물의 형성이 돼서 제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흡수식 건조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밑에 여기에 그 건조 구조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 보면 용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응축이 되면은 물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가 간단하겠습니다. 자, 구동부가 없으므로 외부 에너지가 필요 없고, 그 대신에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의 새로운 건조제를 이렇게 추가로 그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냉동식 건조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기 압축기에서 공기 저장기를 거쳐서 저장 탱크를 거쳐서 열 교환기를 통과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요 냉동식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자, 뜨거운 공기가 압축된 공기가 들어와서 요 관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갈 때는 이제 냉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열 교환기의 역할로 보면은 자, 습기와 열을 함유한 압축 공기를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것이고, 자, 냉각된 건조 공기를 다시 열 교환기로 이렇게 데워서 유출 공기의 온도를 이렇게 상승시켜 줘서 배관 계통의 발환작용, 이렇게 발환작용, 결국은 응축 수속화되는 작용을 방지를 하겠습니다. 자, 냉각실에서는 고온의 압축 공기를 냉각해서 수분과 다소의 유분을 이렇게 응축을 시켜서 오토 드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식 건조기는 경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신뢰성이 아주 좋습니다. 또 유지 비용도 이렇게 적게 들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동식 건조기의 표시 기호는 지금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슬점 온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압축 공기가 충분히 건조되어야만이 공기압 시스템이 동작할 때는 고장이나 오동작 이것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의 배관이 어떤 온도 상태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건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관 위치의 온도가 20도씨 이상인 장소에서는 이슬점 온도가 10도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냉각기가 필요하고 또 냉각 건조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5도에서 20도 이때는 이슬점 온도는 5에서 10도가 될 것이고, 냉각식 건조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냉각기는 필요에 따라서, 자, 10도에서 15도씨인 경우에는 이슬점 온도는 5도가 될 것이고, 이때도 냉각식 건조기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10도씨 이하의 장소에서는 요 냉각식 건조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자, 0도씨 이하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0도씨 이하의 장소에서는 반드시 흡착식 건조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기 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압 배관의 도중에 설치하는 것이 이제 공기 필터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먼지나 드레인 이것을 이제 제거해주는 역할이 되겠으며, 이제 청정한 압축 공기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자, 압축 공기를 사용하기 직전에 배치하겠습니다. 기계에 바로 직전에 배치를 하고, 요 먼지나 드레인, 이걸 레귤레이터나 제어 밸브에서 혼입에서 발생하는 작동 불량이나 공기압 부품의 이상모와 같은 트러블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공기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 공기 필터에는 원심 분리식 공기 필터가 있겠습니다. 원심 분리식 공기 필터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 필터에 공기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회전하면서 그 먼지와 수분 같은 걸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요 오토 드레인, 요 드레인 쪽으로 수분을 빼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수분 분리율은 약 30에서 한 90% 정도가 될 것이고, 자, 요 표시는 요 공기 필터 표시는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수동 배출기가 있는 것, 요 오토 드레인 있는 것, 요 표시 기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에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일 미스트 세퍼레이터, 이제 유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압축 시에는 발생하는 유분을 제거하는 미세 필터가 될 것이고, 이제 기름 입자는 99%가 에어로졸 상태의 초밀입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이 필터 엘리먼트로는 포집이 곤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01에서 0.8 마이크로미터의 초밀입자인 이 기름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오일 미스트 세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기름 입자 제거는 프리필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공기가 돌아서 요 안에서 이렇게 제거가 돼서 깨끗한 공물은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일 유분이 된 것이 요 밑에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오일 미스트 세퍼레이터의 표시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수동 배출기가 되고, 이거는 자동 배출기 표시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압력 조절기는 주로 이제 그 공기 저장 탱크에서 유입되는 1차 압축 공기 압력을 이제 기계 시스템에 사용하기 전에 2차측 압력을 정해주는 요 설정 압력을 조정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요 핸들을 가지고 요 스프링을 눌러서 압력을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설정 압력의 변동을 최저로 억제하여 안정된 공기 압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공기 필터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일정한 공기 압력을 공기압 시스템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6바면은 2차적인 4바 정도. 여기서 6바가 들어오게 되면은 요 나갈 때는 4바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압력이 높을 때는 이렇게 밖으로 이제 릴리프 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시 기호들 이렇게 릴리프가 없는 감압 밸브, 여기에 릴리프가 없는 감압 밸브에서 외부 파일럿이라든지, 이게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요 스프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릴리프 부착 감압 밸브, 이런 표시 기호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윤활기. 자, 윤활기는 그 실린더나 모터 및 제어 밸브 스풀과 같은 섭동부가 있는 부분에 윤활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압축 공기는 윤활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하는 고체 사이에 유막을 형성하여서 마모를 방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윤활기를 사용합니다. 보통 루브리케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변형 오리피스 윤활기는 유입된 압축 공기는 오리피스, 이 부분이 오리피스가 되는데, 오리피스에서 차압이 생겨서 이 윤활유가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내부의 윤활유는
도유관을 경유하여서 적하관으로부터 공기의 흐름 속으로 이렇게 적화되도록 해서 이렇게 분사가 되는, 이제 분사가 되게 되면은 공기의 흐름을 타고 확산해서 공기압 기기에 윤활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자, 표시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윤활기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유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 이것이 이제 서비스 유닛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유닛은 공기 필터, 감압 밸브, 윤활기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공기 필터가 있으면은 공기 필터, 여기 감압 밸브, 윤활기, 공기 필터, 압력 조절기, 여기 윤활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압원에서 보내지는 압축 공기를 정화하고 깨끗한 압축 공기와 적정한 압력을 설정을 해주고, 또 압축 공기에 윤활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가 통합이 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 윤압은 바로 기계 시스템의 직전에 압축 공기의 투입구 측에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상세 표시 기호와 간략 이렇게 표시 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압 필터가 있고 감압 밸브가 있으면 압력 게이지가 있을 거고, 맨 마지막에 윤활유가 있겠습니다. 윤활기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산업 현장에 많이 쓰이고 있는 서비스 유닛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카탈로그에 있는 걸 좀 발췌를 했습니다. 공기 필터, 감압 밸브 이걸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윤활기는 루브리케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는 공기 필터, 감압 밸브, 윤활기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 특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윤활기가 빠지기도 하겠습니다. 자, 배관 시에는 공기 필터 쪽은 1차 압력의 입구측이 될 것이고, 윤활기 측은 2차 측 배출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번호들이 있는데 여기 에어 필터, 레귤레이터, 루브리케이터 이게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레귤레이터와 요 루브리케이터 그 필터와 이렇게 필터와 레귤레이터가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 자, 서비스 유닛의 사양 사례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모델을 딱 있고 에어 필터, 레귤레이터, 루브리케이터 각각 해당이 되는 모델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접속관 구경 이제 이렇게 지금 호칭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당연히 사용 위치는 공기가 될 것이고 온도는 마이너스 5에서 60도씨 단 동결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용하는 보정내 압력은 1.5 메가파스칼, 15kg 이하가 되겠습니다. 보통 쓰는 거는 11 메가파스칼 정도가 될 것이고, 이 설정 압력 범위는 0.05에서 0.85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릴리프 압력이 있고, 여과도는 5 마이크로미터, 좀 큰 먼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윤활유를 쓰는 것은 터빈유 이렇게 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양을 보고 우리 기계 쓸 때는 맞는 서비스 유닛을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